네, 독거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지금 1월 1일 오후고요. 한국은 지금 한 1월 2일 정도 됐겠네요. 이제 내일 콜롬비아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. 와, 진짜 파나마 25일 있었는데 너무너무 지루했어요. 이게 한 며칠 있기는 괜찮은데 여기 그냥 도시잖아요. 완전 홍콩 같은 그런 도시인데 25일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차도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차 있을 때는 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다녔는데 차 없는 2주일 동안 정말 곤욕이었습니다. 그래서 콜롬비아 갈 날만 남았는데 내일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고요. 제 차는 1월 2일 내일 이제 차가 콜롬비아로 도착합니다. 그래서 같은 날 차주랑 그 차는 이제 콜롬비아 도착하는 거죠.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미 국가가 콜롬비아랑 아르헨티나인데 저도 콜롬비아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. 느낌상 보면은 약간 멕시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올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갑자기 저는 제 입장에 볼 때는 왜 갑자기 똥딴지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볼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폭등한 걸 얘기를 하거든요. 예를 들자면 1970년도에 원유 가격이 폭발하고 막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60년대부터 돈을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재정이 막 힘들어지면서 GDP가 막 떨어지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런 상태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꼽거든요. 물론 이 남미 여러 나라들도 뭐 경기가 침체했는데 물가가 뭐 1000%씩 폭발하고 이런 것들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이제 1970년대를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갑자기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거는 적어도 GDP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를 가거나 아니면은 0% 정도 굉장히 낮은 정도 그러니까 일본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뭐 10년이다 20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GDP 성장이 굉장히 더뎠어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GDP 갭이 5배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한 3배 정도로 줄었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20년 동안 얘는 0%대 성장을 했는데 한국은 적어도 90년대 IMF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5%대 이상 7%, 8%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격차가 이제 줄어든 거죠. 그러면 2024년도는 GDP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글로벌리 보면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얘기는 없어요. 대부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023년도에 그 2% 정도 성장을 했었고 올해는 2024년도에는 1.5% 정도를 뭐 IMF라든가 세계은행 이런 곳에서 이제 그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리 뭐 GDP 비중은 1%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작년에 1%대 성장해서 올해 이제 2%대 성장으로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전체로 볼 때 글로벌리 역성장을 하진 않아요. OECD 주요국들도 보면은 역성장을 하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첫 번째 충격 조건인 경기 침체, 그러니까 GDP 역성장이거나 아니면 0%대, 1%대 이런 게 아닙니다. 이런 성장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가 폭발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물가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. 미국이 물가가 9%대를 찍었던 게 2021년도 하반기였잖아요. 그 뒤부터도 쭉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.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와서 조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게 다시금 폭발을 하기에는 트리거가 없어요. 그리고 OECD라든가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IMF도 내년 물가가 막 폭등한다 이런 전망을 내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면 GDP가 역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물가가 뛰거나 아니면 아니고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어떠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상상 속의 새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은요 물가가 안 올라가게 돼요. 예를 들면 1990년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엄청난 부동산 폭발이 있다가 확 꺼지면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GDP도 거북이처럼 이제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물가도 확 떨어졌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물가도 같이 이제 떨어뜨린다.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죠. 중국이 뭐 올해 5%대 성장을 했었고 작년에 4%대 성장을 했었나요? 근데 그게 그 전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확 떨어진 거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물가 같은 경우에도 오르지 못하고 PPI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. 경기 침체가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 성장을 만들어낸 거죠.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08년 리만 이후로 한 7, 8년 동안
미국 정부가 풀어버린 그 돈이 한 2조 달러 정도 돼요. 한 7년 동안.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는 한 2년 동안 4조 달러 정도 됩니다. 2배 정도 차이가 나죠. 근데 기간이 굉장히 팬데믹 때는 숏했고, 그리고 그 리만 이후로는 굉장히 길었죠. 그래서 리만이 터지고 나서부터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어도 불구하고 물가가 팍 튀진 않았어요. 근데 그에 비해서 팬데믹 때는 팍 튀었죠.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. 근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더 큰 요인은 뭐냐면, 계속 제가 100번 이야기되지만 공급망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,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, 공급망 붕괴가 트리거가 됐다. 더 큰 요인이라고 봐요. 돈을 많이 풀어낸 것보다. 왜냐면 지금 연준이 돈을 막 엄청나게 막 QT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엄청나게 많은 돈을 끌어낸 건 아니거든요. 걷어들인 건 아니에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,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9%대에서 지금 3%대까지 이제 쭉 빠졌잖아요. 6%나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, 공급망이 작년부터 확실하게 이제 정상화 복구가 됐기 때문이죠. 작년부터 글로벌리 마스크를 안 쓰기 시작했고, 물류도 열리기 시작했고, 반도체 품귀라든가 뭐 항구가 막혀있거나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인은 공급망들이 정상화되면서 물가는 떨어지게 됐다,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일터로 나가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도 일터로 돌아왔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도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맞죠. 그렇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, 이 두 가지가 모두 지금 완만하게 안정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연준이 캐치프레이즈처럼 얘기하는 2%대의 그런 인플레이션까지는 아직까지 갈 날이 좀 있죠.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, 그래도 불구하고 연준이 오히려 지금 피벗에 돌아간 상황이잖아요. 피벗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돈을 더 푼다는 얘기거든요. 금리를 낮춰가지고. 아니, 지금 물가가 잡히지도 않은 상황인데 돈을 푼다니요. 그 이유는 뭐냐면, 공급망이 다 정상화가 되어 갔고 서비스도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통화적인 측면보다는 물리적인 측면,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부분들,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에서의 가장 큰 공급망은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연준도 맘 편하게 지금 계속해서 피벗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경제학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은 통화를 풀기 때문에 늘어난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그게 작동하지 않았던 게 말씀드린 대로 리만 사태 이후 7년 동안 2조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GDP보다 한 1.6조 정도 달러 정도 되거든요.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고, 이번에 연준 피벗도 그 통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, 아니 아직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데 왜 돈을 풀어?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, 가장 큰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트리거는 공급망 붕괴였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,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, 오늘 좀 짧게 할게요. 스태그플레이션은 올해 없을 것 같다. 경기가 작년보다는 침체라기보다는 좀 둔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, 이게 물가가 튀어오르기에는 너무나 뭔가 오를 만한 트리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근데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면, 저는 못 터진다고 보고 있는데, 약간 이게 이연된 효과가 있죠. 아무래도 바이든이 너무 많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. 근데 이게 터지게 되면은 경기는 완전 침체로 가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, 물가는 거의 뭐 이러다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죠. 뭐 리만 사태라든가 팬데믹 때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. 왜냐하면 실업률도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절반인 경기 침체, 그리고 인플레이션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독커트 설치 간단하게 하고요.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내일 아침에 공항으로 가겠습니다. 늘 이제 차로만 육로 이동으로 이제 국경을 넘다가 비행기를 10개월 만에 타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설레는 것도 있고, 딱 1시간 반짜리 이제 비행이긴 하지만 카리브해를 쭉 날아가지고 파나마에서 콜롬비아로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콜롬비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